우리 수업 내용에 뭐를 다룬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좀, 뭐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막 중복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래 할 건데, 또 처음 하시는 뭐 분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복습을 조금씩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하여튼 제일 막 이렇게 내용을 콤팩트하게 어떤 진도를 뽑을 건데, 뽑고 나서 그 뒷부분에 이제 그 테마 부분을 제가 2달 정도, 됐을 때 4개월 만에 한 이론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일정상 굉장히 좀 빠듯합니다. 예, 빠듯한데. 그래서 이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필수적으로 이건 뭐 좀 외우시면 좋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조금 성가셔도 외워주시고, 외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는 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자 본래 강의 진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하초동 신수화지학 옴니버스 강좌, 이렇게 참 짧은 시간에 제일 명리학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넓은 의미로서는 어떤 그 그냥 하는 것이 뭐냐면, 이때 명은 주로 이제 천명적 요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명적으로 이미 부여된 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사바세계에 태어난 거, 뭐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이런 엄마 아버지를 만난 거, 그 등등등 우리가 바꾸기 어려운 어떤 천명적인 요소와 또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의 질곡, 이런 요소들을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이제 넓은 의미의 어떤 명리학이 있고, 이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을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학, 복학, 명학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거든요. 상, 복, 명.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좁은 의미의 명리학은 대체로 이제 천문운동을 보고 거기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인데, 주로 이제 명학에 속하는 것이 천문운동에서 나오는 게 뭐 사주, 그 다음에 또 뭐 기문, 또 유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천문은 또 자미두수도 있죠. 자미두수. 물론 기문은 방위학에 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구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문운동에 간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부분이 요 사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주라고 하는 연월일시의 성립과 그것의 어떤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데, 왜 천문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느냐면, 동양에서 소위 이 기나 또는 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이나 뭐 지표 중에 결국 이게 천문 현상이죠. 이때 천문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개괄적으로 소개할 때도 했을 때, 이 문자는 무슨 문자로 이해하면 된다 했습니까? 그것도 했나? 이러면서. 무늬문자 생각하시면 돼요. 무늬문자. 그러니까 하늘에 펼쳐져 있는 문양이죠. 하늘에 펼쳐져 있는 문양이 우리가 주간에는 주로 뭡니까? 태양이 너무 이렇게 밝게 비침으로써 잘 안 나타나고,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문양이 뭡니까? 별자리죠, 별자리. 그죠? 그래서 별자리인데 그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양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요런 의미를 옛날에서는 요 글을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별자리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움직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별자리가 자꾸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지구 위에서 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어떤 그 기후 또는 날씨의 어떤 그
현상 변화가 발생하고 덩달아서 이렇게 자연의 현상 변화까지 연결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문 운동이 결국은 천인 대응이죠. 하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그 밑에 있는 우리 천인지 이렇게 삼재 개념에서 천인 대응, 그 다음에 천지 대응도 이렇게 말이 있는데 결국 우리 천인 대응을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천문 운동에서 결국 이 학문이 이렇게 출발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무슨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기억하시겠죠. 제가 기를 설명하면서 표현했던 표현 기억나십니까? 형태는 없는데 능력을 가진 기란 무엇이냐? 제가 대중 강연을 가면 제일 설명하기가 모호한 것이 저 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렇게 이 노트를 보다가 다른 거 보면서 휴대폰 보고 있고 이래야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그 개념이 크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조어를 해서 쓰는 표현이 뭐라 했습니까? 무형의 능력자. 이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무형의 능력자. 무형의 능력자가 뭐 했다 했습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중력, 전력, 자력, 그 다음에 우리 역학에서 많이 채택에서는 천체인력, 온도, 그 다음에 뭐 빛은 입자론이다 아니다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만 빛, 바람, 전파, 소리. 제가 지금 내는 소리도 뭐예요? 소리 정보죠. 소리 정보로서 형태는 없는데 뭘 가졌다? 능력을 가진 것. 기타 등등 방사선 X선까지 수많은 종류의 무의 능력자로 오히려 물질 구성이 오히려 더 적다 할 정도로 오히려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중력과 자력과 전력과 우리 보통 전기라고 표현하죠. 그죠? 천체인력과 온도, 빛, 바람 이런 것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이 넘어졌을 때 간판을 넘어뜨리는 게 바람이라면 거기서 뭡니까? 법원에서 구인장을 냅니까? 안 냅니까? 법원에서 구인장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간판을 넘어뜨린 놈이 사람이 아니고 바람이 물어. 근데 그 현상과 그 현상에서 파생되는 것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능력자의 어떤 힘, 그 다음에 그 흐름에 의해서 조장되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채택해 쓰는 것은 이 천체 인력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천체 인력 변화. 그러니까 달이 태평양을 한번 건너올 때 달이 뜨는 거죠. 달이 뜨는 건데 뜰 때 태평양 그 많은 물이 1m 70cm가 뜨고 슈퍼문 이렇게 달도 궤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울 때가 있는데 2m 20cm까지 뜨거든요. 그 인간이 만드는 어떤 동력으로도 그 태평양 물을 순식간에 그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동력이 없는 거죠, 동력이. 그래서 이 전체 인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별과 별의 위치 변화와 인력 변화 그리고 그 인력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것이 주로 사주명리학에서 주로 그 천문현상을 가지고 기운을 해석하는 원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천문 현상이 영향을 주어서 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관찰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힘에 의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을 통해서 파악하는 건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원인 변화에 따른 또 다른 변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보통 상리에서 이제 물론 골격에 의한 그 상법은 있지만 그 사람에 드러나는 어떤 기색 이런 거를 하나 나누는 게 보통 한 보름, 과거 보름, 다가오는 보름 정도의 기색 정도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환상학을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렇게 전체 천문현상, 전체 인력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영향이 몸에 드러난 것, 이것을 관찰해서 아는 것이 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점 치는 거죠, 점. 그러니까 뭐 주역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누는 주역점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의 특성과 매칭을 해서 보는 육효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우리가 시내에 가보면 타로죠, 타로. 그죠? 타로도 뭐냐면 소위 점을 치는 거죠. 왜 하필 이 카드가 나왔느냐, 이 괴상이 나왔느냐, 통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나 미래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이 복학이 되겠죠. 상학, 복학, 명학.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크게 뭐냐면은, 분석과 예측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전통적인 기법 중에서 우리가 요걸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에서도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에 뭐 다시 설명할 될 겁니다만은, 사주학이 어떤 그 원리 속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가느냐, 또 나왔느냐, 그런 걸 아셔야 그렇게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용 범위. 적용 범위를 저 기운의 변화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결국은 심리나 행위, 그 다음에 어떤 인체의 어떤 그 혈기의 흐름을 어떻게 조장한다. 이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런 걸 갖다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리학 개념은 그 정도만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거. 설명 붙이자면 사실은 뭐 이것도 설명을 굉장히 할 영역이 많습니다만, 전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운명학 전반과 사주명리학의 성립인데, 그거는 뭐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하고도 그대로 특히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좀 이 역법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사주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법 정도는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역법 밑에 그 키워드들이 쭉 몇 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면은 역법의 이해 투 이렇게 해서 천체운동 세성 2분 2지 24절 이렇게 나오죠. 제목들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메모하실 게 있으면 메모를 하시라고 제가 공간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이제 기년법이 우리가 해의 시작을 정하는 어떤 기년법에서 아직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동지 기년, 동지를 기점으로 그 다음 해로 삼는다. 그 다음에 입춘을 기준으로 그 다음을 삼는다. 또 대한절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동안 상당 부분 아직도 그 논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논쟁이 남아있는 그 이유를 역법을 좀 통해서 알고 계시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논쟁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거죠. 그걸 아실 수 있는데,
주로 지금 이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거는 세성 기년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사실 이게 세성이 현대 목성이라 했잖아요. 목성이 크기가 지구의 1400배, 그 다음에 질량이 317배에서 18배, 전에 말씀드렸죠. 공전 주기가 11.86년 공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에 그 목성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그 사람의 그 띠가 된다, 이렇게 표현인데, 11.86년이라는 게 상당히 짧은 단위로 보면 오차가 적지만, 아주 뭐 몇백 년 단위로 보면 상당히 편차가 생겨나는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표현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관념적 좌표라는 게, 사실 이 역에서는 그 사주학에서는 관념적인 좌표를 어떤 사용하는 어떤 측면도 있다는 거죠. 실제와 그 다음에 관념적 좌표인데, 정확하게는요, 더 우리가 기준을 많이 채택하는 것은 그 이분이지. 그러니까 춘분, 추분, 동지하지. 이것만큼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어떤 거기 때문에, 동지 이후에 뭐냐면은 태양이 길어난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 태양도 허공에 떠 있고 지구도 허공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성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분이지. 보통 이제 동지부터 해가 길어짐으로 그걸 새해로 삼는 동지 기년이 있고, 새해로 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와 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을 기준으로 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이 가장 많이 그 다수가 채택에 쓰는 게 입춘 기년입니다. 입춘 기년. 그래서 입춘도 뭐냐면 이제 이분이지에 그 나누는 거죠. 이렇게 동지하지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부터 이게 동지라면 동지 이후에 45일. 이게 우리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동지하지가 나오게 되죠. 동지하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타원으로 그랬지만 사실 실제로는요 원에 가까운 타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동지, 하지 이렇게 되는데, 요 이후에 종지 이후에 약 45일 정도를 45일 정도를 뭐냐면은 이게 있는 게 입춘, 여기를 보통 해의 시작으로 삼고, 이때 세성은 약간 덜 밖에 있잖아요. 이게 외행성이거든요. 지구 바깥에 있는 외행성인데, 목성은 사실 여기까지 와야 된다면 여기 약간 덜 미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덜 미칠 경우 생기는데도 이미 지구에서 뭐냐면 동지를 기점으로 45일이 지났을 때, 요 입춘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은 세성을 기년으로 정확하게 목성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요 11.86년을 다시 조금 더 배분을 맞춰야 되겠죠. 배분을 맞춰서 이 비율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요 자리에 와 있을 때도 지구에서 이미 동지를 지나서, 요게 날짜를 지나버리면, 45일을 지나버리면 그 새해로 이렇게 처리해버린다는 것에서, 우리가 행성들의 위치를 기본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약간 관념적 좌표로 쓰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좌표.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성의 위치 변화, 목성의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지구에서 공전에 의해서 24개를 나누어서 절기 이렇게 나가죠. 절기 이렇게 해서 12절, 12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달을 하나 묶어서 입춘 우수절을 묶어서 정월, 그 다음에 입춘 다음에
우수다는 뭐예요, 갑자기? 입춘, 우수, 경칩, 춘분을 묶어서 음력 2월. 그 다음에 춘분 이후에 그 청명고구를 묶어서 음력 3월 이런 식으로 이 지구의 공전 궤도를 기준으로 나눠 쓰고 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음력은 뭐냐? 양력, 음력은 지구의 1회전을 하루로 삼았기 때문에 양력은 공전 위치를 다시 돌아오는 그 분기점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365와 4분의 1일이 걸리는 거죠.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면요. 그다음에 음력은 더 빨리 돌아오죠, 달이. 29, 30, 29, 30 이렇게 가니까 평균 뭐냐면 29.5일밖에 안 되니까 29.5일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양력은 30.5일이잖아요. 30.5일. 이거는 전부 다 약속으로 정한 겁니다. 그냥 달력은. 그래서 대략 30일, 31일, 30일, 30일 이렇게 30.5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365와 4분의 1이고 이건 약 355일 만에 5일 정도의 12달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며칠이 모자란다.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려면 천체 운동상의 위치로 하려면 열흘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니까 그걸 모아서 3년마다 한번 뭘 둔다고요. 그 윤달을 치윤법이 되는 거죠. 그죠? 윤달을 끼워 넣어가지고 달력과 천체 운동과 좀 많이 어긋나 있는 것을 다시 보정을 해주는 게 치윤법이거든요. 그래서 양력은 1년이 약 4분의 1일이 모자라니까 4년마다 어떻게 뭘 둔다고요? 4년마다 한 번씩 2월 달에 하루, 그죠? 그래서 치윤법으로서 윤일을 두는 거죠. 윤일을 둬가지고 전체 운동하고 우리 달력하고 안 맞는 것을 자꾸 보정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주에서는 치윤,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절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윤절이라는 게 없어요. 윤절. 그러니까 이 공전 궤도를 그냥 그대로 24등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 우수날이 하루 땡겨지기도 하고 밀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절기가 기준이고 달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달력이 땡겨졌다 밀려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원래 절대적 기준은 그것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절기력을 왜 근데도 지금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 절기가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기후 변화, 계절 변화 이걸 더 정확하게 구현해 준다는 거죠. 그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체 운동상의 궤도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별과 별의 각도 이걸 보여주는 그 지표로서 12절 12기가 더 유효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냐면 늦여름 날씨가 더워도 입추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날이 식어가지고 그죠. 음력으로는 왔다 갔다가 좀 심하니까 우리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앞날을 계획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어떤 그 세성을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의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월의 기준을 24절기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지구의 공전을 삼는데 그 기준을 나누는 출발점은 뭐냐면 요 이분이지다. 동지하지, 그 다음에 춘분, 추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기준으로 하고 해석을 부여하는 어떤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미리 파악해 두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입춘 지내고서부터 좋다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인데 사람들도 그걸 또 이제 잘 파악을 못 하니까 그래서 보통 양력이 뭡니까 편차가 적잖아요. 양력이 1년 내도록 돌아도 4분의 1일 정도가 편차가 생기는 거니까 양력 2월, 음력 정월, 그 다음에 입춘절기 양력 2월 4일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자,